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그러나 할러데이 시즌 한진과 계약한 물건을 기다려온 소매업자들은 당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전지로 인한 사고가 생긴 삼성 노트 7의 리콜은 세계 휴대폰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합니다. 이번 사고는 타이밍이 아주 나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를 만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와 점심을 먹었을 때 멕시코에 장벽 세우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트럼프 후보에게 점심값을 내게 했다고 트윗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늘도 장관 시절 클린턴 재단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문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을 신청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보좌관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이메일 내용입니다. 2004년 중국 여행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던 당시 미국 대학생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일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가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다시 조사한다고 밝힙니다. 조지타운 대학이 팔았던 노예 자손에게 입학 권리를 주겠다는 조치는 긍정적인 시작이라는 사설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틱은 어제도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동조하는 선수들이 늘어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이자율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같은 음식을 지역에 따라 다른 값으로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전에 헤지펀드 트레이더였던 사람이 뜻이 있어 창업한 체인 식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한국 물건을 받아서 파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당장은 한진의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소비자들 또 큰 소매 체인 업소들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무부에 어떠한 요청도 하고 있고, 특히 남가주에는 LA 항구, 롱비치 항구,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클랜드 항구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진의 이 법정 관리 신청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뱅크럽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류 시스템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워낙에 이 한진도 왜 뱅크럽시를 했겠어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물류 시스템에 이 큰 선박이 공급 과잉이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중국이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니까, 그리고 세계에 관한 수출 수입 물량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배를 많이 만들었었던 것이죠. 큰 배에 물건을 싣고 한 번에 가야지, 거리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연료가 절약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아주 심해졌고, 경쟁력이 심해진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해졌고, 결국은 이제 법정관리 신청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받으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어차피 다른 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진에 투자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나중에는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항상 더군다나 할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소매 업체들의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국 관계기관에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커피 테이블, 심지어는 뭐 벽에부터 램프, 뭐 엘모 같은 뭐 크리스마스 그 상품 그 선물로 주려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셨는데, 장난감이라든가 종이, 여러 가지 그 뭐 수입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악의 시기에, 뭐 LG의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지라도 현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현대의 제품은요, 브랜드는요, 현대모터하고 GM 코리아는 한진을 이용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뭐 현대모로는 현대상선을 이용했을 확률이 뭐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밖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아이템을 받아야지 되시는 분들은, 배가 한진이 물건을 싣고 롱비치 항구나 다른 항구에 이렇게 와도 나중에 돈 못 내면 어떡하지 해서 이게 물건을 내려주지를 않는다던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받아주는데 일부는 지금 항구, 터미널 이런 곳에서 다 돈 못 낼까봐 세계에서 정말 7번째로 컸던 해운회사 한진의 배를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너무 그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철로도 마찬가지고 트러킹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진과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부 소유인 그 한국개발은행이 지금 뭐 현대상선 측에 그 한진의 일부 어떤 자산 같은 것을 팔고 빨리 그 정리를 하려고 하고 해서 이제 현대상선이 지금 급히 뭐 배 13척을 추가를 그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문제를 빨리 그 처리하려고 뭐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상으로 너무나 그 최악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미국으로 이제 그 퍼시픽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의 약 8% 정도가 전부 그 한진해운에 의존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물류 회사들이 힘들어진 거죠. 지금 배에 실지 않은 물건은 뭐 다른 그 해운 회사를 통해서 실어 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한진해운에 실어서 바다에 있는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류회사들이 이것을 그 항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굉장히 그 큰 그 손해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배 위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요, 미국이라든가 세계적인 그 무역에 결정적으로 나쁜 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 그 들여올 수 있는 스페이스는 있을 것이다. 한진이 그 스페이스 경쟁에서 결국은 이제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 파산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고, 과잉이니까 지금 컨테이너들이, 그런 배들이, 큰 배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배들에 실어서 결국은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길 맞추고 뭐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요, 무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15%, 20% 정도 더 돈을 내야지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한진이 1사분기에 2억 2천만 달러를 손실을 봤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비즈니스 일면의 보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측인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 오래 성장을 했었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또 뭐 갑자기 내려갈 줄 몰랐던 것이고, 세계 경제에 대한 예상도 이제 정확하게 뭐 할 수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돌발 변수도 있고 또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한진은 지금 이런 일들을 그 맡게 됐고, 대형 그 화물 선박 같은 경우 남가주에서는 샌페드로가 있고 롱비치가 있고 LA 항구, 오클랜드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일부 지금 그 한진의 배가 한 롱비치에서는 40마일 정도 남쪽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클랜드는 LA에 한 군데는 받아들여 주는가 본데요. 그런 것들. 한진에서도 지금 최대한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춘 같은 잡지도 미국에 일단
물건을 받아야지 되는 이런 그 소매업체라든가 중간 그 물류회사가 굉장히 그 조금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한진 측에서는 물류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배에 있는 물건조차도 나중에는 압류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돈거래에 따라서 그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는 것이고, 미국 소매업체는 상무부에 또 연방해상위원회에도 어떠한 할 수 있는 액션을 좀 취해달라 하는 것인데, 지금 한진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큰 그 컨테이너를 싣고 오는 그 큰 배 상선 뭐 99개 가운데서 44개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지금 항구에서 정박하는 것을 거부당했다고 하거든요.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상하이라든가 시드니라든가 스페인도 그렇고 함부르크도 그렇고 롱비치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 컨테이너를 50만 개 정도는 그 실을 수 있는 그 정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한국에서는 상관없고요. 괜찮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천항에서는 괜찮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컨테이너가 압류당했다는 그 뉴스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이 포춘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뭐 다른 뭐 현대상선이라든가 다른 곳을 통해서 미국과의 무역은 그대로 될 것이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그대로 될 것이고, 그동안 뭐 그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잉이었으니까 큰 배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포스코도 그야말로 지금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그 시절이 흘러가면서 다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오늘 그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해운업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큰 배에 컨테이너를 그렇게 많이 싣고 운영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드론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 해운 회사들도 비용을 줄이고 몸집도 줄이고 살아가고 하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그 기계들이 하는 그런 것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삼성이요. 앞서 제가 헤드라인 읽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헤드라인 내용이 완전히 잘 쓰지는 못했어요. 건전지로 인한 사고가 생긴 삼성 노트 7의 리콜은 세계 휴대폰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세계 휴대폰,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계 휴대폰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한 것은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고 뭐 100만 대 정도는 이미 나갔고, 뭐 예약받은 것도 있고 해서 250만 대 정도를 다 만들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나갈 것도 지금 스탑하고, 이미 판 것도 다 언제 산 것 상관없이, 하기는 얼마 되지 않죠. 8월 19일부터 팔았으니까 다 뭐 교환해준다 하는데, 그런 그 건전지 그 셀이 아마 2개가 들어가 있는가 보죠. 그 가운데 하나의 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충전할 때 불이 붙고 하는, 불이 나고 해서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굉장히 그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뭐 부품을 바꿔 껴준다던가 디바이스만 바꾸면 되는데도 그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환불까지 해준다는 이 같은 그 삼성의 또 빠른 조치요. 이게 그 전례 없는 빠르고 아주 그 소비자들을 위하는 대응이다 하는 그런 평입니다. 이 BBC 방송에 이런 그 가젯 전문가가 평가를 했고, 그런 평가를 그 전문가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전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일 전에 노트 7이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8월 19일. 그래서 지금 10개 국가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팔고 있고, 10개 국가에서 이제 그 리콜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리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도 요즘에 뭐 중국 드라마 찍고 있는 그 한국인 여배우 드라마 뭐 3분의 2 정도까지 찍었는데 배우를 교체하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지? 뭐 연관이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이미 판매가 된 그 삼성의 새로운 그 노트 7 갤럭시 노트 7 이 휴대폰은
이 삼성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건전지는 삼성의 그 건전지 그 파트의 것을 쓴 거잖아요. 해서 주식값이 뭐 6%나 내려갔고 삼성의 전체적인 것도 2% 내려갔고 했는데 중국에 보낸 것은 삼성의 이 계열사의 그 건전지를 쓴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건전지를 넣은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발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리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마 중국은 중국산 건전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35개 케이스가 세계적으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불이 붙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나쁜 거죠. 이런 큰 제품이, 이제 시판되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을 때 여기저기서 불이 났다. 사실은 그 케이스로 보면은, 100만 개 나간 것에서 현재까지 35개 케이스니까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너무 이게 금방이었고 8월 19일인데 지금 뭐 9월 초잖아요. 더군다나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9월 7일 다음 주에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는 조금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삼성은 손해가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그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다. 뭐 삼성 그 브랜드의 자존심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빠른 전량 그 리콜 내지는 환불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지금 모든 그 전문가들의 예측과 지금까지의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자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확실하게 뭐 선거인단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80% 이상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뭐 10%에서 20% 정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대고 힐러리 클린턴이 도저히 그 도널드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안심하지 못하고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싫기는 하지만 어떻게 좀 뭐 요행으로라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일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대고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과 이 그 빌 클린턴의 뭐 빌 클린턴만의 클린턴 재단은 아니에요. 클린턴 패밀리의 클린턴 재단이죠. 아주 그 애매모호하게 연결되고 뭐 모호한 이런 관계는 계속 나와서 오늘도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에는 예전에 그 윤할리 씨가 북한에 억류됐었을 때요. 그 케이스와 관련된 이 국무부에서의 뭐 비자 발급 뭐 이런 그 여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최종적으로 잘못하진 않았어요. 그 경우에도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점심 먹고 누가 점심값 냈느냐고요. 멕시코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 먹지 않았겠어요. 이게 장벽 비용을 누가 대느냐와도 연관이 되는 이런 케이스로 뭐 서로 뭐 트윗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는 뭐 멕시코 대통령 또 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런가 하면은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 요즘 잘 들리지 않았죠? 뭐 이런 모든 나라와 다 연관이 있는데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연관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 가깝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벼운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멕시코시에서부터 들어온 뉴스예요.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인기가 없는데 본인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멕시코시로 초대를 해서 같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으니까 뭔가를 다 이제 이용할 거 이용하고 활용할 거 활용하고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어떤 걸 썼냐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누가 돈을 냈겠는가? 멕시코 장벽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점심값을 내도록 하려는 그런 나는 절대로 점심값을 낼 의도가 없었고 내 마음은 분명했고 멕시코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리에 같이 앉자마자 내가 점심값 낼 그 뜻이 없었기 때문에 체크가 왔답니다. 식당에서 체크가 이렇게 왔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았대요. 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밥 먹는데 체크 딱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리고 그것도 증명하느라고 그 사진 장면도 딱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는 것 같던데요. 그 카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멕시코의 언론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오늘 아침에 또 그 트럼프 캠페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협상하는데 천재 아닙니까? 그 책도 썼잖아요.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런치값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런치 먹으면 다음에 디너도 먹고 그럴 때 누가 돈 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디너가 장벽값이라는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디너 먹을 때 그 사람이 디너값을 내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에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디너 먹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얼마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뭐 낙선 운동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미국에 와서 가장 큰 그 주의식 그 조직에서 에이펙에서 그야말로 뭐 오바마 대통령의 그 면전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듯한 연설을 해서 또 수많은 그 이스라엘계의 선거 기금을 받는 정치인들이 그에게 기립박수를 쳐주고 같은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별로 그 답변을 안 하고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책 자체가 팔레스타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또 그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수, 뭐 민간인이 수없이 사망하는 물론 이스라엘로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다. 할 때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무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기가 손에 그 돌도 쥐지 못할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니까 너무 그게 심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바마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낙선 운동을 했고 또 밋 롬니 후보는 이스라엘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겼고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과 이스라엘 그 벤자민 네탄야후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그 케미스트리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외교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또 벤자민 네탄야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의 강성에게 박수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강성에게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에도 역시 그 팔레스타인 일반인들 어린이들이 무고하게 숨지는 그 정도의 그 심각한 공격은 막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력과 무력의 대결에서 좀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벤자민 네탄야후는 또 외면을 당했어요.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어느 쪽에도 지금 다가가지 않는다는 그런 게 또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의 아주 깊은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말에 이 흑인 교회에 가서 흑인 유권자들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고 또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뭐 당과 캠페인 본부에서 함께 그 준비를 해서 연설할 내용도 그렇고 질의응답 자체도 다 서로 미리 그 주고받아서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주에 그 LA 타임즈가 뭐 제발 기자회견 좀 해라. 거의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어한다고 그러지 도망간다고 그러지 뭔가를 숨긴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 이제 그 안전 장치가 돼 있는 그런 그 비행기 안에 기자들을 동승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만 양보를 한 것이네요. 기자회견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큰 홀에서 많은 기자들을 두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심지어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래전에 했지만 후보로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이렇게 띠를 둘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띠 안에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힐러리 클린턴이 연단에 이렇게 서 있고 이번에도 비행기 안에 그 자그마한 비행기 개인 그 비행기 안에 타야 몇 명이나 타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뉴욕타임즈는 2009년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계속 그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더글라스 그 밴드요. 클린턴 자선재단에서 그 클린턴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도 지금도 힐러리 클린턴의 오른팔인 우마 에버딘과 함께 주고받은 그 이메일 내용 이제 새로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더글라스 밴드가 자신이 그 북한에 갈 때 그때가 이제 그 유날리 이제 구조하러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함께 왔잖아요. 또 다른 로라링인가요? 와 함께 왔잖아요. 중국계. 그래서 이제 그때 클린턴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아마 동행을 했는가 보죠. 이 더글라스 밴드가 힐러리 클린턴의 그 국무부의 그 오른팔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나 이번에 외교관 그 여권을 좀 달라고 외교관 여권을 줘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우마 에버딘이 오케이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 We will figure it out.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관 여권이라는 게 외교관이래야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거죠. 그리고 국무부 소속이어야지 이제 그 외교부 관련 여권을 받는 거지. 클린턴 재단 사람인데 왜 외교관 여권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까? 그 요청한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요청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그래서 해줬다는 거야? 해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힐러리 클린턴의 심중을 가장 많이 읽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마 에버딘이 오케이 하고 그냥 6분 안에 그렇게 이메일을 받고 나서 6분 안에 바로 그 미스 에버딘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에 두 그 기구에서 정말 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뉴욕타임스가 미리미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지도 몰라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더 먼저 알고 해서 공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 여러분들께 정정 보도를 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정확하게 정정은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한 블로거와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고소했습니다. 그 7,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라고 전해드렸었던 1990년대에 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일했었던 모델 에이전시가 에스코트 서비스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그 트럼프도 뭐 에스코팅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보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서 이 블로거와 글을 쓴 이 데일리 메일 자체를 고소를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그 이후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뭐 사과 비슷한 그런 기사를 쓰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사과했던 안 했던 정정했던 안 했던 상관없다. 이거는 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면서 7,500만 달러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스쳐서 정리해 드릴까요?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조지타운 대학교가
과거에 1838년도에 272명의 그 당시에 이제 사탕수수밭 예수회가 운영했었던 그 학교인데 그 당시에 그때의 272명을 이제 운영 자금 때문에 뭐 어디로 팔고 메릴랜드 어디로 팔았다가 그 노예들이 또 다른 데로 또 팔려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돈으로 뭐 굉장히 많다잖아요. 그래서 그때 272명 노예의 자손들이 원하면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2개 건물을 노예 이름 하나 넣고 과거 노예였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름을 넣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글리한 정말 보기 정말 흉했던 과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좋은 그 과거에 저지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빚을 청산하는 듯한 좋은 스텝이라고 이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장학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불공평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조지타운 대학교는 특히 이제 백인 학생들이 많이 다녔었던 대학이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일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예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49ers의 그 쿼터백이 지난번 그 경기에서도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어서지 않았고 대신에 그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콜린 그 캐퍼닉이.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경하네, 정말 건방지네, 시건방지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쿼터백은 뜻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쿼터백이요 백인 엄마와 흑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렸고 백인 엄마는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이 백인 커플에게 이 쿼터백을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2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던 그 백인 그 부부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병약했었고 해서 3번째 아이로 들어가서 자라났고 했는데 이 콜린 캐퍼닉이 요즘에 경찰의 흑인에 관한 그런 대우가 너무 부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나오는데 앉아있으면 저 사람 왜 그랬지 해서 이런 것을 이슈를 알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이 쿼터백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어제는 이제 다른 선수도 같이 일어서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잡지 애틀란틱에 피터 베이나트라는 그런 그 칼럼니스트도 나는 이 쿼터백을 정말 존중한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을 하는 그렇게 될 때 비난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러는 나는 이런 그 쿼터백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그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터백이 관련 그 경관에 의해서 피해를 받다든가 하는 그 흑인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100만 낸다고 했고 나는 반미가 아니라 미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나를 그 반미로 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런 내용은 어때요? 그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양가 있고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나쁜 것이 아닌 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서요. 지역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받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월 달에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15만 1,00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6월이나 7월에 29만 2천 개, 27만 1,000개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실업률도 뭐 4.9% 그대로고 별로 놀랍지는 않다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들이 투자를 줄이고 직원도 또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다고 뭐 경제가 뭐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페셔널이라든가 식당, 뭐 술집,
또 어떤 그 파이낸셜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건강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임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조금 그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12월 달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만약에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9월 달에는 일단 그 이자율 인상이 없고, 그게 또 선거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 행정부에서 바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자율 오르는 것보다는 안 오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니까 심리적으로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지만 그래서